안녕하세요. 오늘 지속가능한 식생활이 쏘아올린 작은 실천, 큰 변화, 강의를 함께할 권민의 영양교사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식생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형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의 방법과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 선생님들은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후위기와 급식이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기후위기가 급식에 미치는 영향,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채소 출하량이 감소되고 생산량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잇따른 기후위기로 강풍, 고온, 건조한 현상의 영향을 받아 대형 산불이 확산되면서 이때 방출되는 대규모 온실가스 등으로 생태계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이상기후, 더 이상 먼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올해는 얼마나 더 심화될까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1973년 이래 2024년이 가장 더웠던 한 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발표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또한 역대급 여름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6월에서 8월 사이 여름철 3개월 평균 기온 전망을 보시면 6월에서 8월 모두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40에서 5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봄철 동안 열대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됐고, 이처럼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바다에서 대기로 열에너지가 공급되어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 순환이 강화되어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 지역의 눈덮임과 북극 해빙이 평년보다 적었던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고온 현상의 위협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관련 기사와 기후위기 보고서 등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첫째, 극단적인 날씨 및 그러한 날씨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 태풍과 홍수 등의 이상기후 발생이 빈번해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홍수가 발생하였고, 잇따른 고온으로 대형 산불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둘째,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파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도시와 섬 국가의 침수 위험이 증가하며 산호초가 죽고 해양 생태계가 붕괴하면서 어업과 식량 공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다양한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식량 위기와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강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대기오염이 심화되면서 호흡기 질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위기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되어 빈곤층과 개발도상국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연관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생산 감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60년부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쌀을 제외한 품목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식량 자급률 또한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과 환경부에서는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을 통해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농수산물의 변화를 언급하였습니다. 고온 현상으로 많은 농산물의 품질이 악화되거나 상품성이 감소되는 등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특히 쌀, 옥수수, 감자는 생산량이 최대 30%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고추의 생산량은 무려 90%가 감소되고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입니다. FAO에서 발표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세계 식량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주요 10개국의 과일과 채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과일, 채소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물론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큰 차이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식량 생산 감소와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생산 감소와 가격 상승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로 인한 식품 품질 저하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주요 작물의 재배지 변화 자료를 통해 1980년과 2010년을 비교해보면 각 지역 주요 작물의 재배지가 전체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작물의 재배지가 변화되는 이유로 지구온난화,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배지 환경 변화, 병충해 증가를 꼽았습니다. 더불어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토양 내 염분이 증가하면서 토양이 황폐화되어 농작물 품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공급 불안정입니다. IPCC 기후변화와 토지특별보고서에서 기온 상승에 따른 식량 공급 불안정 정도를 도식화하여 나타냈는데요. 기온이 1도만 상승해도 가격이 급상승하고 기온이 2도 오르면 주기적인 식량 파동이 발생할 것이며 2도 이상 오르면 식량 공급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세계 식량 안보 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3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의 식량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적인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각국은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식량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인으로 최근의 국제 정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 전쟁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수출입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이 제한되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유제품, 식물성 기름, 육류 등 다양한 식품군의 가격 상승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도 더욱 확대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쌀값 폭등으로 인한 사태를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식량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며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등 장기적인 식량 안보 전략을 모색하여야 하며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공급망 회복 속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영향 자료를 살펴보면 기후변화 속도에 생물이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은 연안 생태계에서부터 수생태계, 내륙 습지, 산림으로 이어지며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로 유지될 경우 생물종 수가 적게는 4종에서 많게는 230여 종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많은 생물종이 멸종하고 서식지가 이동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온 상승으로 우리나라 바다의 아열대화가 가속되고 있고 어류의 어장 형성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동해 남부에서 잡히던 오징어는 어장이 서해와 동해 북부로 이동했고 남해에서 잡히던 멸치도 서해와 동해 전역으로 어장을 옮겼습니다. 한류성 어종으로 동해에서 잡히던 도루묵은 북쪽으로 어장을 옮겼고 삼치는 남해와 동중국해에서 연근해와 서해로 어장을 이동했습니다. 특히 2024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아열대 어종인 태평양 참다랑어는 제주에 등장한 뒤로 동해를 향해 어장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기후위기가 식생활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량의 생산량을 감소시킵니다. 가뭄, 홍수, 폭염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을 감소하고 기온 상승으로 인해 해충과 질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량까지도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식량의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식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특히 곡물, 채소, 과일 등의 가격 변동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의 품질이 저하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토양이 황폐화되면서 영양소가 부족한 작물이 증가하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토양의 염분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지며 농산물의 품질이 저하됩니다. 네 번째,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글로벌 식량 공급망 또한 불안정해지고 이는 식량 부족과 함께 식량 안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해양 산성화로 인해 어류와 해산물 공급이 감소하고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밀, 옥수수, 벼 등 주요 곡물의 생산량이 감소해 종의 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란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수립되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5년 단위 교육 추진 계획으로 2010년부터 수립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1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 건강한 국민, 녹색 식문화라는 비전으로 수립 추진되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 바른 식생활, 건강한 식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으로 수립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로 함께하는 농업, 건강한 국민, 포용하는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수립, 추진되었으며 올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모두가 함께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사회라는 비전으로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서 발표된 세 차례의 기본계획의 수립은 교육의 추진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식생활의 개념을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장하였다면 이번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서 나아가 실제로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란 식품의 순환 과정 속에서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을 의미합니다. 환경, 건강, 배려의 가치 속에서 바른 식생활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교육 지원 강화 및 사회교육 기회 확대, 지역의 푸드 시스템과 연계되는 식생활 교육 체계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4가지 전략과 12가지 추진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4대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 과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4가지의 추진 전략은 사람, 농업 및 환경, 지역, 인프라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첫 번째 전략은 사람, 대상별 맞춤형 평생 식생활 교육입니다.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다양한 수요와 필요에 맞춘 식생활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 전체의 건강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모든 국민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농업과 환경, 푸드 시스템을 포괄하는 실천 연계 교육입니다. 먹거리 생산 소비 과정에서 국민들이 농업, 농촌의 가치 및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푸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 공동체의 식생활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지역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의 자립성, 환경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육 기반 내실화입니다.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식생활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환경 개선과 함께 인프라를 강화하여 교육 효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속 3가지 세부 추진 과제는 학교에서 사회로 이어지는 평생 식생활 교육의 추진입니다. 우선 2022 개정 교육 과정 및 일본 학교의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 교육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한 교육을 운영하고, 초등학교는 학년별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연중 운영합니다. 아울러 초, 중등학교에 학교 자유시간 및 자유학기를 통한 체험형 식생활 교육을 지원합니다.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사회교육도 본격 확대합니다. 지난 제3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 중장년, 고령자, 다문화 가정, 임산부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번 제4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서는 앞서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지역 거점 교육기관에서의 집합교육, 찾아가는 교육, 원격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격 확산할 예정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실시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식생활 개선 교육을 추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 속 세부 추진 과제 3가지는 연속적인 체험 교육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실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식생활 교육의 방식을 기존의 일회성 체험에서 식품의 순환 체계를 포괄하는 연속적인 다회차 교육으로 전환합니다. 농업, 농촌 체험, 영양교육, 조리 실습, 환경교육 등 식생활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연속적으로 제공하여 급변하는 식생활 여건에 대응하는 능력의 함량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수농촌 식생활 체험 공간을 생산 체험부터 조리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하며,
시설 표준 관리 매뉴얼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커리큘럼 구성을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합니다. 세 번째 전략 속 세부 추진 과제 세 가지는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단위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농산물, 즉 로컬 푸드를 활용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 지역 특산물 수확 체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영양 교육 등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합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식생활 교육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내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때 권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과 강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교육 수요와의 원활한 양방향 매칭도 지원합니다. 네 번째 전략 속 세부 추진 과제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등 교육 기반을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한 교육 자료를 탑재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식생활 교육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식생활 교육 관계자 간 양방향 소통의 장으로 확장합니다. 배달, 외식 소비 증가, 영양 불균형 심화, 환경 부담 증가 등 식생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계획된 제4차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에 대해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학교 교육 과정과의 연계, 사회 교육의 확대, 지역 맞춤형 교육의 활성화 등 핵심 과제에 맞춰 정리해본 식생활 교육 실천 방향은 6가지입니다. 첫째, 저탄소 식단 구성 및 교육으로 식물성 식품 중심 식단을 강조하고 육류 소비 감량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하며 탄소 발자국 정보도 식단과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 농산물 및 제철 식품을 적극 활용한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운송거리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제철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셋째, 유기농 및 무농약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친환경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등 친환경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넷째,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인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실천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포장재 절감 및 친환경 포장재 사용으로 급식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고 포장지를 사용할 시에는 친환경 포장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학생들이 직접 배우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식단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농업, 환경,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선생님들도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자신만의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 실천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험형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 방법 및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입이 많은 교육을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더 다양하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탄소 식단 구성 교육입니다. 동화책을 이용하여 저탄소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학생들이 각자 저탄소 식단을 구성한 후 발표하고 나누면서 서로 비교해보고 급식에서 제공하기 적합한 저탄소 식단을 투표를 통해 선정합니다. 이후 선정된 식단을 매달 운영 중인 채식의 날 급식으로 제공하여 영양 수업을 급식으로까지 확장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급식 또한 교육의 일환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5학년 교과 수업과 연계한 푸드 마일리지 교육입니다.
사회, 실과, 수학 교과의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을 위한 친환경 소비에 관한 수업을 영양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학교 영양 식생활 교육 공모전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스팀 교육을 적용한 푸드 마일리지 수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공식품과 자연식품의 유통 과정을 설명하고 푸드 마일리지를 이해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푸드 마일리지 이해 교육은 단일 차시로 구성하기보다는 담임 교사와 연계하여 수업을 함께 구성하거나 여러 차시를 계획하여 구성하면 교육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텃밭 가꾸기, 농촌 체험 등 친환경 식재료 교육, 전통 식재료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텃밭에서 고추, 상추, 방울토마토, 감자를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식품의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환경과 식생활의 연결성을 인식하며 전통 식재료를 이해하여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에 자긍심을 기를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손으로 키운 재료에 대한 애착과 관심은 편식 예방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시스템 구축 및 교육입니다. 저희 학교는 작년부터 푸드 스캐너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잔반량을 분석하고 학생들이 잘 먹는 식단과 잔반이 많이 나오는 식단을 분석하여 다음 식단 구성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섭취량을 분석하여 식재료 발주량을 조절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푸드 스캐너를 설치하여 전년 대비 음식물 쓰레기 양이 30%가량 줄었습니다. 더불어 한 달에 한 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수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영양 수업에 주제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차시 구성 시 꼭 학년별 수준에 맞춘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구성하여 탄소 저감 식단 교육, 전통 식재료 만들기 체험, 푸드 스캐너 활용 홍보 포스터 만들기, 저탄소 식생활 교육 등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다양한 주제로 구성하여 전학년 대상의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논문 자료입니다. 6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 차시 구성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학습한 제4차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사 선생님들의 역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양사는 학교, 병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식생활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서 저탄소 식재료, 제철 식품,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기후 친화적 식단을 구성하고 잔반 줄이기 캠페인, 홍보 자료 제작 등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기반을 조성하며 나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 쏘아 올린 작은 실천, 큰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식생활은 단지 무엇을 먹을까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음식의 가치를 이해하고 환경을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 모여 결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